안녕하세요. 저는 차학과학대학교 AI 보건의료학부에 재학 중인 22학번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신생명과학과 김윤서입니다. 저는 의생명과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자유공학과 21학번 박연서라고 합니다. 스포츠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심우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경영학과 21학번 장지수입니다. 의료무비리학과 멘토다로 재학하고 있는 21학번 양성민입니다. 미술치료학과 21학번 구경하입니다. 상담심리학과 21학번 김인경입니다. 일단 사실 딱 해야만 하는 활동은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시간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도 여유로울 때라는 거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해도 될까? 아니면 시간 낭비일까 고민되는 활동도 다 상관없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판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한 바이오공학과 학생으로서 연구직에 대해서 호기심 그리고 잘 맞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기 때문인데요. 1학년 동안에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행한 거죠. 1학년 분들도 무엇을 해도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을 알아갈 수 있는 활동,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무작정 소박한 국내 여행 떠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험이 쌓이고 보고 들은 게 많아지다 보면은 2, 3학년 때는 욕심도 생기고 할 게 좀 많아져가지고 생각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은 1학년 때 즐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년 새내기인 만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3년이나 더 남았고 그때는 정말 해야 하거든요. 1학년 방학에는 정말 힘든 입시 끝내고 오셨으니까 후회 없이 죄책감 없이 많이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배우는 교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를 들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퍼스트픽이라는 어플을 보시면 봉사, 기획,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동아리와 공모전 정보가 나와 있어서 대외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동아리나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신청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법 소모임 같은 게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전공 과목 같은 거를 그걸 통해서 좀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배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끌리는 활동을 고를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전공 관련해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과 좀 얘기를 나누어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한 자격증이나 추후 진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더 몸소 와닿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마케팅 동아리도 들어가고 과학생의 홍보기획부 팀원으로도 활동하고 교수학습 지원센터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SNS 홍보물 제작도 해보고 공식 계정도 제가 직접 관리해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못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으니까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공통으로 매우 중요한 건 어쨌든 토익, 토플이나 컴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토익 점수도 필요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졸업 요건에 토익과 컴활 자격증이 붙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대학 영어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학과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분석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화학 분석기사 자격증과 같이 생명공학 학생들, 화학공학과 전공생들이 대체적으로 따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어 회화, 오픽, 토익, 토스 등의 영어 자격증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어떤 전공이든 다른 분야의 자격증 공부도 해보는 걸 추천해요. 1, 2학년 때는 관심 있는 마케팅이나
다른 언어와 같은 타전공 관련 자격증을 따는 건 어떨지 싶네요. AI 보건의료학부와 관련된 디지털 보건의료 전공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보건행정, 보건의료관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보건의료 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학번에 따라 들어야 하는 강의 및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과목 안내를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보건의료 관리는 데이터 수집과 체계가 중요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자격증 취득이나 AI 기술 활용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졸업 요건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이제 따는 거를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연도에는 이미 그 접수가 다 끝났고 필기 시험도 진행이 돼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만 알아보고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무슨 일을 하든 디자인적인 요소를 안 건드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TQ라고 포토샵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따놓는 게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졸업 관련해서는 상담심리학과는 요건으로 아예 걸려있는 자격증은 없고 졸업 마일리지를 좀 채울 수 있다 정도만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리학 분야 관련해서 자격증을 찾아보면 국가공인 자격증이랑 민간 자격증 다 포함해서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임상심리사 2급 같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민간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관련해서 조사하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배분기에서 그래도 실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뤄가지고 배분기 한 다음 방학 때 빨리 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어가지고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이제 진짜 따야 할 때가 왔다. 그 시기가 진짜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아니면 조금 마음이 급하다 싶으면 여름방학에도 준비를 점점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외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격증만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학교생활 적응과 전공 이해 같은 것들이 1학년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그것들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2학년 방학 때부터 자신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할 것인지 계획도 해보고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학기 중에 틈틈이 하는 게 좋고 그게 좀 그렇다 하면은 방학에 기간을 아예 정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기 중에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됐다 하면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소모임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청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도 받고 같이 또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에너지 얻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매번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번 방학에 시행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다면 학교생활 꿀팁 특강인 비즈니스 메일 보내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고 개인 학습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토익 특강이나 챗GPT 활용 팁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H큐브에서 나와 있으니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토익이 제일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원어민과 함께 배우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영어 실력과 더불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길 추천드립니다.
공모전 같은 거나 소모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전 중에서도 뭐 우수 레포트 공모전이나 우수 학습 노트 정리는 학기 중에 열심히 했던 레포트나 아니면 자기가 정리해뒀던 노트만 제출을 해도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금이나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모임은 학과 친구들이나 학기호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든 독서를 하든 아니면 같이 공부할 거리를 삼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자기계발 같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학년이 되면 인턴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공을 정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준비할 만한 뭐가 있다기보다는 전공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키우고 재학 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보고 좀 자신감 있게 나서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의에 오면 스포츠팀으로 파견을 가는 일들이 많아서 어떤 테이핑이나 기초적인 해부학을 공부를 하면 2학년 때부터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인턴은 실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역량 심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만들어 놓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웅으로 설명하자면 광고에 대한 정의, 역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광고 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학교일 때만 이렇게 많은 여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여행을 가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든 해외여행이든 뭐 혼자 가도 좋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오는 것도 되게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참여를 추천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나의 것 그리고 나를 찾는 게 수월한 것 같아요. 선택할 때부터 잘 맞는 걸 고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계속 눈길이 가는 활동을 콕 집어서 방학에 하나씩만이라도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